오늘은 이 세크리테리엇과 매너워 이 두 마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세크리테리엇이고 이쪽 말이 매너워인데 뭐 우리나라에도 영어 저기 있죠. 화두가 있죠. 경마 팬들. 근데 미국에서도 경마 팬들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은 세크리테리엇, 매너워 과연 누가 더 센가?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이게 진짜 수랑설레가 많아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크리테리엇이 세다는 사람도 많고 뭔 소리야? 매너워가 훨세지. 그러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 그 화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세크리테리엇이 세다고 생각을 합니까? 매너워가 세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너워가 훨씬 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크리테리엇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반론이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저는 매너워에 손을 들어줘요. 일단 비교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괜찮은 얘기가, 어, 패배도 역사의 일부다. 이게 바로 매너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매너워는 생애 21전을 뛰었어요. 그리고 20승 2착 1회를 했습니다. 그 2착 1회 한 게 이 바로 업셋입니다. 업셋이 매너워를 이긴 유일한 말이에요. 그게 1919년 샌포드 메모리얼 스테이크스 사라토가에서 열린 여기에서 유일하게 매너워가 업셋한테 졌어요. 물론 그때 뭐 여러분들이 그 12시티라는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그 소방서 그 종대 와서 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이제 흥분하고 그래서 출발이 좀 안 좋아서 졌다. 근데 뭐 그런 부분 얼마든지 얘기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기록은 기록인 거고 역사적으로는 진걸로 판단이 되죠. 사실 업셋은 좀 안타까운 말이죠. 나름 괜찮은 경주력을 보여주었던 말인데 둘이 동갑이에요. 같은 나이 때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말이 있었던 거죠. 매너워라는 절대 강자가 있어서 만년 2인자밖에 할 수 없었던 좀 비운의 경주마이긴 한데 이 업셋,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그 경마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스포츠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이 팀이 아니면은 복병마가 인기마를 이겼을 때 그 기사를 쓸 때 업셋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업셋의 사전적 정의가 명사로는 전복돼 심란, 뜻밖의 패전 이런 거고 형용사로는 뒤집히다 이런 뜻도 있고 동사로는 역전승을 하다, 뒤엎다, 전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셋이 매너워를 이기기 전에도 이 뜻은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업셋이 매너워를 이기고는 이변이 일어났을 때, 파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미국 경마 관계자들 그리고 경마 뉴스 잡지 이런 데서 업셋이란 단어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셋이 매너워를 이겨서 뭐 파란을 일으켰다고 그런 뜻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이 뜻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너워가 유일하게 진 경주가 바로 이 업셋한테 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업셋이란 단어가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제죠. 매너와 세크리테리엇을 좀 비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게 완전히 다르죠. 이게 제가 왜 이 사진을 꺼내놨냐면은 나중에 국내에 굉장히 매너워의 후예들이 많죠.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티즈 원더풀부터 시작해갖고 티즈 웨이 그리고 티즈 나우 계열의 시스말들이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는데 티즈 나우 계열의 시스말들의 그 자마들을 판단할 때 체형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라고 제가 이 사진을 꺼내 들었는데 확실하게 차이 나죠. 세크리테리엇은 가장 표준적인 체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스탠다드한 체형, 경주 말로서 가장 표준 체형을 꼽을 때 보통 세크리테리엇을 많이 꼽아요. 전반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죠. 다리도 길고, 뭐, 체장이라든가 체장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목에서 얼굴로 이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매너워는 다르죠. 체장 길고,
이 상체보다 엉덩이 쪽이, 물론 사진을 이래 찍어서 엉덩이 쪽이 불쑥 올라와 있고, 그리고 목이 두툼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 윗대, 선조가 달라요. 선조가 다른데 윗대에서 내려오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커리테리어스의 선조는 이 달리 아라비안이죠. 우리가 흔히 더러블의 3대 시조하면 달리 아라비안, 고돌핀 아라비안, 그리고 바이올렛 허크 이 세 마리라고 하는데 이 달리 아라비안, 아랍말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좀 사커리테리어스한테 그 물려줄 수 있는 그 시조의 체형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고돌핀 아라비안은 경주마의 체형은 아니죠, 솔직히.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체형만 딱 놓고 보면 얘는 마차 끌어야 될 체형이에요. 마차를 힘쓰게 생긴 일을 해야 될 체형이죠. 경주를 뛰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바람의 왕 고돌핀 아라비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바람의 왕 고돌핀 아라비안, 이 국내에서 번역이 돼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저기에 그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동화책인데 교보문고라든가 예스24 들어가면은 팝니다.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인데 바람의 양 고돌핀 아라비안. 이 고돌핀 아라비안이 이야기를 동화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근데 어른들도 읽을만 해요. 그러니까 픽션입니다. 동화이다 보니까는. 근데 이 말이 걸어온 행보 있죠. 그러니까 픽션이 가미되긴 했지만은 그 큰 줄기는 맞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랍에서 그 모로코인가 거기에서 태어났다가 프랑스 갔다가 프랑스에서 다시 영국으로 고돌핀 백작한테 갔던 그 얘기를 한 건데, 요거 읽어볼만 합니다. 동화책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 나온 김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이 왕관을 향한 질주라고, 이건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넷플릭스 가입된 분들은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더비 프랩부터 벨몬트 스테이크스까지 거기 출전하는 말들을 그 취재한 다큐멘터리인데 재밌습니다. 요거 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생긴 것만 보면 맞짝끌게 생겼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러니까 매너우한테 물려주었던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엉덩이 위로 올라가고 모가지 굵고, 반면에 달리 아라비아는 굉장히 좀 날렵하고 굉장히 잘 뛰게 생겼다. 얘는 힘 좀 쓰게 생겼다. 이게 갈려지는데 그 특성들이 후대한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페어플레이라고 매너워의 부마예요. 역시 엉덩이가 좀 올라가 있죠. 그리고 모가지가 두껍지는 않지만 모가지가 길죠. 그리고 이 세크리테리엇의 부마인 볼드룰러는 전반적으로 체형 밸런스가 굉장히 좀 잘 잡혀 있죠. 그 반면에 페어플레이는 딱 봐도 못생겼죠. 이거 잘생겼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거 페어플레이는 못생겼는데 잘 뛰죠. 후대들이 잘 뛰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달리 아라비안이 전 세계의 거의 90% 경마의 전 세계 경주마들의 한 90%를 달리 아라비안이 잡고 있고, 고돌핀 아라비안은 전 세계 경마의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달리 아라비안이 한 90%, 발리 얼리 터커는 거의 무너졌고, 그런데 유전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은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은 비록 10%밖에 지금 안 남아 있긴 하지만은 달리 아라비안이 90%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 유전자 형질을 분석한다면은 현대 경마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는 말이 고돌핀 아라비안입니다. 거의 한 50%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반면에 달리 아라비안은 한 30%예요. 전 세계 경마의 90%를 잡고 있지만은 유전적 전승 영향력의 50%는 고돌핀 아라비안이 훨씬 좋아요. 훨씬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달리 아라비안이 흥하고 있지만은 18세기까지만 해도 고돌핀 아라비안이 거의 한 50% 잡고 있었어요. 그때는 고돌핀 아라비안이 전성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유전적으로 경마를 분석하는 분들은 미국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달리 아라비안이든 고돌핀 아라비안이든 모두 바이올리 터크 유전자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유전적 현대에서 유전적 영향력은 고돌핀 아라비안이 10%밖에 안 남아 있지만 50%로 훨씬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두 말 모두 특히 세크레테리엇은 장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생긴 체형, 두 번째는 심장이 컸죠. 그래서 이 세크레테리엇 때문에 그 엑스팩트라고 그런 이론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이 엑스팩트 이론은 안 써요. 요즘은 엑스팩트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은 그 표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엑스팩트 이론은 그 사장이 된 학문인데, 그리고 그때 이제 엑스팩트 이론을 하면서 더불어서 관심을 가진 게, 심장이 큰 말들은 귀가 작다. 세크리테리어도 귀가 작았어요. 매너워도 귀가 작아요. 그래서 귀가 작은 말들이 심장이 크다. 그런 속설도 있었는데, 어쨌든 엑스팩트 이론은 지금은 현재는 아무도 안 쓰는 사장된 이론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체형만 놓고 본다면은 세크리테리엇이 훨씬 잘생겼는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매너워 타입을 선호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은 21전 20승 2차 1회 압도적인 성적이었죠. 세크리테리엇은 21전 16승 2착 3회 3착 1회, 그러니까 3착 내 벗어난 적은 한 번밖에 없죠. 세크리테리엇도. 근데 매너워는 2전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고, 키는 매너워가 좀 더 컸어요. 16.2 핸드입니다. 이 핸드가 뭐냐면은, 핸드는 4인치예요. 이게 핸드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그 단위들을 사용해요. 세계에서 유일해요. 사람 키 잴 때는 피트, 발로 재고, 말 키를 잴 때는 핸드, 손으로 재요. 거기에다가 뭐, 거리는 야드, 마일, 무게는 파운드, 뭐, 그거는 갤런, 이런 식으로 하여튼 특이한 애들이에요. 뭐, 자기만의 그 고유한 그 단위를 사용하는데 유일하죠. 말키도 핸드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4인치입니다. 4인치. 4인치니까는 1인치가 2.54잖아요. 그러니까 16.3핸드는 있어도 16.4핸드는 없는 거예요. 16.4핸드는 17핸드죠. 그 17핸드로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4인치고, 그러니까 2.54니까는 거의 한 10cm 정도 되겠죠. 그건 제가 손바닥을 재보니까 저는 한 8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손이 좀 더 큰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 키를 잴 때 쓰는 핸드라는 용어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16.2핸드는 167cm 정도 되고, 세크리테리엇은 16.1과 2분의 1 핸드예요. 166이에요. 키는 매너워가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저기 뭐죠? 매너워는 510kg였고 세크리테리엇은 544kg였죠.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은, 키는 비슷하잖아요. 키는 비슷한데 몸무게는 세크리테리엇이 더 나갔다니까는 엄청나게 먹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흉위에서 나오죠. 흉위가 이 매너워는 75인치예요. 190cm고 세크리테리엇은 76인치예요. 3cm가 더 굵었어요. 그러니까 흉위가 굉장히 크고 몸통 자체가 두꺼웠다는 걸 의미하죠. 몸무게가 더 나갔다는 거. 키는 작은데 몸무게는 더 나갔으니까는. 그리고 이 스트라이드 앵글을 본다면은 역사상 가장 큰 스트라이드 앵글을 가진 말이 바로 이 세크리테리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10도예요.
굉장히 좀 아름다운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반면에 매너워는 88도예요. 보다 크지가 않았어요. 이 스트라이드 앵글이. 그런데 여기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스트라이드 렌스 보폭, 주폭은 세크리테리엇이 110도임에도 7.3m 밖에 안 돼요. 근데 스트라이드 앵글이 적은 매너워는 8m에 8.5m, 맥시멈 8.5m까지 뛰었어요. 거의 1m를 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박차는데, 뒷발을 요만큼 박차는데, 차는 힘이 워낙 좋았다는 거죠. 얘가 아무리 이렇게 파워풀하게 뛰어도, 이렇게 살짝 박찼는데도 1m를 더 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워가 엄청나게 힘이 좋은 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현대 경마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티즈나우 계열, 그러니까 매너워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티즈나우 계열은 일단 마체를 크게 뽑는다는 장점, 그리고 두 번째 후대들 자마들에게 스태미나를 물려준다는 점, 그리고 체장도 나름 길게 뽑는다는 점. 그래서 이 티즈나우 계열 중에 이제 뭐 그 인디얼리티 계열 중에 우리나라에 오피스가 있었잖아요. 오피스가 성공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스피드는 있는데 체장을 길게 뽑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유전적 전성의 그 형질과 마체가 언밸런스한 거죠. 굉장히 좀 스피디한 혈통인데 그렇지 못한 몸뚱아리. 그게 또 누가 있냐면 한센이 그래요. 한센이 혈통적으로 보면은 거리적성이 굉장히 좀 길게 나올 수 있고 마일러 이상의 거리적성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데 한센은 상체가 굉장히 좀 넓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단거리에 유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전적 전성은 좀 긴 거리가 좀 더 나은데 몸뚱아리는 그렇지 못하게 뽑는 그런 좀 언밸런스함이 한센한테 있는 거예요. 오피스도 그랬고. 그래서 이 매너워가 보여준 이 그 차는 힘, 그리고 뛰어난 도약거리, 이런 것들은 현대에서도 그대로 파워, 스태미너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켄터키 더비에서는 매너워는 켄터키 더비에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커리테리엇은 켄터키 더비에서 출전을 했는데 2000m 1분 59초 4 대회 신기록입니다. 이거 아직도 안 깨지고 있어요. 아직도 안 깨지고 있는 기록이고 앞으로도 안 깨질 가능성이 높은 기록이에요. 왜 그러냐면 켄터키 더비에서 구간 폴롱 타임이 빨라진 유일한 말이에요. 보통 이제 스타트 나오고 힘안배하고 직선에서 속도 올리고 이런 게 보통 경주마들의 패턴인데 이 세크리테리엇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초반 2폴롱 24초 2, 그 다음 24초 0, 그 다음 24초 0, 그리고 마지막 폴롱이 어마어마한 22초 0. 결승선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진 유일한 말이에요. 켄터키 더비 지금까지 150도가 넘게 우승을 했는데 이런 기록을 보인 말은 유일합니다. 이 세크리테리엇이. 그 다음에 살펴볼 경주는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인데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에서는 매너워가 1분 51초 6, 1800m로 굉장히 좀 좋은 기록을 했는데 신기록은 아니에요. 신기록은 워터베일이라고 1분 51초 0으로 1911년도 작성된 기록이고 1900m로 바뀌고 대회 신기록은 역시 세크리테리엇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대회 신기록입니다. 이것도 안 깨지고 있어요. 아직도 안 깨지고 있고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2분 14초 2, 이때는 매너워는 대회 신기록을 작성했는데 이때 뭐죠? 2200m였어요. 그리고 후청마를 20마신차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진 말이 매너워였고 그건 똑같아요. 세크리테리엇도 2분 24초 0, 2400m 대회 신기록이고 매너워가 후착을 20마신차 깨버렸다면 세크리테리엇은 30마신차 깨버렸어요. 이때 이게 대회 신기록이고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상강경주, 미국의 켄터키 더비,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벨몬트 스테이크스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세크리테리엇입니다.
실순말로 가서는 TV가 좀 엇갈리죠. 맨오어는 실순말로 갔어도 굉장히 좀 성공을 했어요. 대표적인 말이 상관말을 배출을 했죠. 워 어드미럴 이 말을 배출을 했죠. 1937년도 상관마였고, 그리고 켄터키 더비 우승마도 배출했고, 벨몬트 스테이크스 우승마는 2두를 배출했어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맨오어의 자마 중에 하드택이라고 있었어요. 이 말도 실수말로 같습니다. 이 하드택의 자마가 시비스킷입니다. 하드택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드택은 건빵을 하드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 비스킷은 뭐냐면은 시 바다의 비스킷이에요. 그러니까 해군에서 쓰던 비스킷이에요. 그러니까 하드텍보다 더 딱딱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면은 거의 이가 부러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구운 거죠. 왜냐하면 해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텍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말이 되는 게 이 시비스킷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 모두 하드텍이나 시비스킷이나 모두 건빵을 의미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건빵 가끔씩 먹었잖아요. 그 건빵을 의미하는 거고, 이 워 어드미럴이랑 시비스킷이 둘이 매치레이스 했죠. 그것도 참, 그 시비스킷 영화 보면 나오죠.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영화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어쨌든 1926년도 미국 리딩 사이어를 했고, 1928년도, 1937년도 미국 리딩 사이어 2등을 했고, 그리고 1939년도 늙어서도 미국 리딩 사이어 3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말로 갔어도 성공을 한 반면에, 세크리테리엇은 좀 그렇지는 못했죠. 리즌스타가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벨몬트 스테이크스 우승을 했고, 그리고 제너럴 어셈블리가 트레버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때 2000m 2번 빵빵초형, 유일하게 2번 빵빵초형 신기록을 작성한 말이 제너럴 어셈블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16년도에 깨지죠. 그래서 2분의 벽을 돌파한 유일한 말이 이제 에로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에로게이트가 1분 59초 36으로 그래, 제너럴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깬 거예요. 어쨌든 맨오어는 트랙 신기록 3개, 미국 신기록 2개, 세계 신기록 3개, 하여튼 어마어마한 경주마였습니다. 그리고, 세크리테리엇은 아직도 깨지지 않는 트리플 크라운 신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크리테리엇의 컨포메이션, 이 말은 세크리테리엇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V, 포헤드, 머즐, 이 V를, 영어식 V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이 말 자체가 세크리테리엇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도식으로 표시한 게 있어요. 이제 키부터 시작하고 2살 때, 그리고 3살 때, 3살 이상일 때, 흉이라든가 아니면은 어깨와 어깨 간의 각도, 이런 거라든가 이걸 다 했는데, 이게 거의 표준 체형이라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 표준 체형, 이제 요거를 수치로 도식했는데 요거 그림을 보고 어디서 어디 거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그거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크리테리엇도 그렇고 저기 맨오어도 그렇고 혈통적인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형적인 특징은 뭐가 있냐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둘 다 캐논본이 짧아요. 이 캐논본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캐논본이 짧은 말들이 잘 뛴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주분들이 말들을 구매하실 때 좀 참고하실 만한 거고, 옛날에 밥페퍼 조교사도 나중에 어떤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체형 뭐 보세요 하니까 이 캐논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캐논본 짧은 말들을 설명한다고. 그거는 좀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이 세크리테리엇과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제주를 갑니다. 그래서 오네스컵 대상경주 분석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야, 다음 주 맞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 맞죠? 제가 이번 주인가 해갖고
다음 주에는 제가 제주 경매를 가기 때문에 오너스컵 대선 경기 분석 방송을 아마 제주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 구독자 1000명이 돼야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독자 1000명은 좀 빨리 넘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들 좋은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